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의 실용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. 역사, 문화, 교육의 중요성을 얼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의문시됩니다. 외교안보는 아무리 잘해도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뭐 정권에 별 도움이 안 돼요. 꼭 마치 공기 같은 거죠. 꼭 잘 해야 되지만 여기에다가 이 정권의 성패를 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. 경제 관련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라인업을 훌륭한 분들을 자리에 앉혔는데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동안에 지뢰를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박아놨고 첫째는, 두 번째는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백척간두 위에 올라 있어가지고 아무리 선수들이 있어도 이 경제를 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이 칭찬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. 게다가 이 어제 있었던 6.1 지방선거에서 핵심 세계 선거에서 졌잖아요. 졌습니다.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이 2007년도에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500만 표 차이로 이겼지만 취임하고 나서 4개월 만에 광우병 거짓말 선동에 흔들려가지고 사과 성명 발표했고 오늘날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현실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룹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. 네, 공산주의자들입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무기는 뭐냐? 흔히 이제 우리가 이 뭐 기동전 진지전 얘기를 합니다만 선전선동이죠. 선전선동. 이 선전선동이야말로 좌파의 핵심 무기다. 그리고 이 선전선동의 핵심 재료가 뭐냐면 역사예요. 역사. 이 역사를 가지고 얘네들이 온갖 문화 콘텐츠, 이 좌파의 선전선동을 위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이제 대중을 끌고 가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주목하고 이게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 대중은 이 진실을 학습할 시간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. 동기도 별로 없고. 그럼 이런 대중에게 이 대중의 역사관을 형성시키는 거는 첫째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고, 이게 역사 교과서를 포함한 교과서가 첫째는 중요하고, 두 번째로는 이 영화 등 이제 문화 콘텐츠인 거죠. 윤석열 대통령이 그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, 반지성주의가 횡행하는, 지배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역사 그리고 문화입니다. 그럼 이걸 극복할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가? 이 반지성주의의 뿌리가 바로 역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는가?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적입니다. 역대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중요성,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나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했어요. 그런데 피상적인 인식밖에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죠. 이 역사라는 게 좌파들이 무기고이고 핵심 진지고 사령부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분야다라는 걸 모르고 섣불리 건드렸어요. 별 준비 없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 계획도 없었고 프로그램도 없었고, 무엇보다도 이걸 하려면은 이 좌파들의 핵심 진지 사령부를 공격하는 건데 이 팀을 얼마나 강팀을 짜야 되겠습니까? 강팀 안 짜고 공무원들 시키면 될 줄 알았어요. 저도 이 공무원으로서 이제 이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, 두 정부가 하는 걸 지켜봤는데,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은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타락해버렸는데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문체부의 미션이 뭐냐? 저 자신도 그랬는데 문체부가 마치 보조금을 풀어가지고, 국민세금 풀어가지고 문화 융성을 하는 게 문체부의 미션이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문체부 공무원들. 택도 없는 얘기죠. 돈 가지고 문화 융성이 됩니까?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, 아무 생각 없는 공무원들을 시켜가지고 이 살벌한 전쟁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일패도지, 정권의 동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됐죠. 이 싸움을 섣불리게 걸어가지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는 이제 우리 민간에서 이 역사 문화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게 변론으로 하고,
저는 이 재판 통해서 이제 다시 공무원이 된 공무원 입장에서 첫째는 대통령 이하 이 핵심 세력이 이 역사, 문화, 전쟁이야말로 정권의 안녕을 위해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를 위해서 정말 핵심적인 싸움이고 과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. 이게 첫 번째다.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라는 이 워딩에서 그치면은 윤석열 정부 자체도 안녕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거듭 대통령부터 이 정권 핵심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,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고, 두 번째는 이제 이 팀을 짜야죠. 민관 합동 말하자면 전투부대, 사령부를 짜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핵심적인 자리에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, 이 싸움을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 자체를 쟤들한테 다 뺏겼어요. 우리가 쟤들이 만든 거짓말 역사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뭐 이 사회 일반에서 이제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역사, 그리고 다음에 이 역사를 활용한 컨텐츠, 이 둘 다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문체부 또 이 방송 분야가 그야말로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, 이걸 조율할 사람이 누구냐? 저는 이 교육문화 수석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. 그런데 교육문화 수석 자리 자체는 없었습니다. 교육비서관은 놓는데 문화비서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싸움을 할 수 있겠는가? 아니, 싸움을 걸기는커녕 아예 생각이 없는 거죠.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, 안보, 경제 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이 정권을 끌고 나가겠다, 이런 굉장히 나이브한 팬시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을 두고 문화비서관, 교육비서관, 그리고 교육부와 문화부 또 방통위에 장차관을 비롯해서 주요한 보직들을 잘 앉히고, 또 민간의 이게 전문가들을 잘 뽑아서 이 민관 상설 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정경희 의원님 와 계십니다만은 국민의힘 당 안에도 이 작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관찰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모릅니다만, 제가 관찰한 국민의힘도 아무 생각이 없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이 역사 연구, 그 다음에 이 교과서와 출판 신문 방송을 통한 이 확산, 그 다음에 이 문화 콘텐츠로의 활용, 요 세 개 분야를 따로 떼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이게 소위원회에 이제 또 이게 잘게 나누어지겠죠. 문화만 하더라도 얼마나 분야가 많습니까? 이런 작업을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된다. 그리고 이 작업을 하되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반대한민국적인 음모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 이 몰래 비밀리에 이 바보같이 할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국민과 모든 걸 소통하면서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, 이 문제 끝으로는 이제 인사가 만사다.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사가 만사다. 적임자를 뽑아서 적소에 앉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한 김에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면, 광주 출신의 이제 중국 공산당원 정율성이라는 자가 있어요. 일제 때 활약한 사람인데, 인민해방군 군가 또 북한 인민군 군가를 만든 공산주의자인데, 이 광주시가 꽤 오래전부터 광주시에 이제 일정한 도를 우리나라 을지로 충무로 이런 것처럼 정율성 로라고 지정을 하고, 그 입구에 정율성 동상을 갖다 놓고 중국 공산당원인 정율성 우상화 작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.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. 그래서 6월 11일 토요일 날 12시에 제가 같이 일을 했던 이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또 차이나 아웃 이런 시민단체가 현장에 가서 정률성 동상 앞에 가서 정률성 동상 해체
그리고 정률성로 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서 이제 인근 이 빌딩에서 중국 공산당과 통일전선 공작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응원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6월 11일 토요일 12시 광주 정률성로.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